안녕하세요. 그로우선입니다. 오늘부터 업로드하는 영상들은 제가 상담심리 각 이론들을 요약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뭐 학회나 청소년 상담사, 또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면접에 초점을 두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각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내 입에 맞춰서 말을 해보기도 좋고 저와 함께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같이 공부해보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요약을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책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주요 이론별로 기본 가정 및 인간관, 그 다음에 건강한 인간이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요 개념들, 그 다음 상담 목표와 원리, 치료 기법들, 그다음 이때 치료자의 역할, 그다음에 각 이론별로 우울과 불안의 발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해 본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 CBT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가정 및 인간관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의식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이때 협동적 경험주의를 기본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협동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내담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없으면 그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심리교육적 모델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자가치료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건강한 인간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인간관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경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적 사고인데요. 이 자동적 사고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결과로 생성되어진 인지적인 산물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요. 심사숙고하거나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떠오르고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라고 불러진다라고 해서 자동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형태나 언어적 형태 또는 혼합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적인 오류입니다. 인지적 오류는 생활 사건의 의미를 자신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지적인 과정의 잘못을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인지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흑백 논리는 이분법적 사고이고요. 과잉이 일반화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시험에서 한번 실패했는데 그 시험 한 번의 실패를 전체에 적용해서 나는 무조건 실패할 거야. 어떤 일이든 나는 항상 패배자야. 이렇게 일반적인 결론으로 내려버리고 무관한 다른 상황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신적 여과인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일부의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표 상황일 때 내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청중 중에서 일부의 사람의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나는 내 전체 발표가 망했다. 내 발표가 잘못됐다라고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의미 확대와 축소입니다.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실제보다도 더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또 지나치게 축소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개인화입니다. 자신하고 무관한 사건을 마치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말하는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쑥덕거리거나 또 웃고 있는 표정을 보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쑥덕거렸다든지 혹은 나를 비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말합니다.
잘못된 명명은 사람의 특성이나 행위를 너무 과장하거나 부적절하게 명칭을 활용해서 기술하는 오류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인간 쓰레기야.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명칭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다음은 독심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근거 없이 제멋대로 추측하거나 단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요 개념은 인지도식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인지도식은 과거의 경험을 추상화한 어떤 기억 체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을 정보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여서 어떤 미래의 결과를 예상하는 인지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역기능적인 신념이 작용하는데요. 이 인지도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사건을 직면했을 때 이러한 인지도식이 활성화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서 해석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신념들 왜곡을 하게 되고 자신과 세상과 타인에 대한 어떤 신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식의 핵심적인 것이 역기능적인 신념입니다. 특정한 생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데요. 자동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삶에 대해서 어떤 굳건하게 갖고 있는 믿음이나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절대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경직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지도식에서 구성하고 있는 역기능적 신념은 핵심 신념과 중간 신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신념은 어린 시절의 중요한 인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또 개인에게는 잘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진리처럼 암묵적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신념인데요. 핵심 신념과 자동적 사고를 매개하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핵심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중간 신념은 삶에 대한 태도나 규범, 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역시도 잘 인식되지 못합니다. 다음은 치료 목표와 원리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치료 목표는 내담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 처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역기능적인 신념을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고 융통적인 신념으로 변화시켜서 적응적인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한 치료의 원리는 왜곡된 인지를 수정해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자각하기 쉬운 자동적 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깊은 수준의 신념을 좀 발견하고 인지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한 치료의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먼저 인지적 모델에 근거한 사례 개념화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협동적 경험주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소크라테스식 대화, 그 다음에 인도된 발견, 그 다음에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하향 화살표 기법, 행동 실험, 그 다음에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 그 다음에 생활계획표를 사용하거나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식 대화인데 이것은 내담자의 인지적 변화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가진 어떤 사건에 부여한 의미들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응적인 사고와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도된 발견은 치료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 사고,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대안적인 사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치료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는 자동적 사고 탐색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요. 역기능적인 사고를 일일 기록지를 통해서 ABC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향화살표 기법을 통해서 자동적 사고의 기조에 있는 어떤 역기능적인 신념을 탐색할 수 있고요. 또 행동 실험을 통해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신념이 과연 타당한지 직접 행동해 보도록 하고 그것을 검증해 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와 치료자가 같이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역할을 맡아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인 어떤 수용의 사이의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 경기를 해볼 수가 있고 생활계획표를 사용해서 매일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내담자의 활동 계획을 기록하면서 내담자가 의욕이 저하되거나 또 내담자의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거나 몰두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한 과제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스스로 치료적인 어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내담자를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가 섬세하게, 네, 잘못되었네요. 네, 내담자에게 논박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논리적 오류나 왜곡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담자를 치료의 주체자, 능동적인 주체자로 참여시킨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CBT에서는 우울은 역기능적인 신념과 인지 도식에 의해서 인지 삼재가를 가지게 되는데 인지 삼재는 자신과 미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인지 삼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상실되고 패배될 것이라는 어떤 결과로 귀결을 하고 이로 인해서 우울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어떤 신념들이 완벽주의적이고 당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신념,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과장되게 예상을 해서 이 비현실적인 어떤 결과, 과장된 결과로 예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지각을 하고 통제를 상실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파국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다 부정적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어떤 지각으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각 주요한 항목별로 같이 정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론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